자, 일단은 첫 번째 경기 김천 대 제주. 자, 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일단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구 상대로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좀 거뒀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광주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지금 괜찮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좀 흐름이 좀 좋은 그런 좀 김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제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안양 상대로 이기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서울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어요. 네. 자, 그러니까 지금 김천뿐만 아니라 좀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좋고, 그리고 특히 좀 경기력이 좀 최근에 좀 물오른 그런 좀 제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현재 좀 흐름이 좀 좋은 좀 양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은 초반부터 김천은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,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템포 조절하면서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가 안정적인 좀 경기 위주로 초반에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그런 좀 플레이를 좀 하다가 그러면서 빠른 역습이나 측면적을 좀 통해서 한 번에 좀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좀 제주라고도 좀 보여져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한 방 한 방이 약간 좀 위협적일 수 있는 그런 좀 제주다,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지금 제주의 중원 장악력이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좋다 보니까 김천이 지금 제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게다가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대역전승을 좀 거두며 기세도 많이 올라온 그런 좀 제주기 때문에 되려 이런 좀 제주가 기세를 더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긴 해요. 네. 자,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제주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원래는 좀 컸었지만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홈과의 그런 좀 편차도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원정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좀 제주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제주가 좀 김천 상대로도 약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그랬을 때 현재 좀 김천의 그런 좀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고, 그리고 김천의 좀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내 승패 보면은 저는 제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저는 제주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,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수원FC 대 FC 안양. 자, 일단 양팀 다 주전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은 두 팀 다 직전 경기에서 각각 포항과 대구 상대로 4점차 대승을 좀 거두면서 최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네. 우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퇴장당한 포항 상대로 원정에서 5골을 좀 넣으며 5대1 좀 대승을 좀 거뒀고,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대구 상대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페이스에 좀 많이 좀 끌어올린 그런 두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기동성을 좀 살려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는 반면, 안양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압박을 좀 통해 좀 볼을 좀 탈취해 약간 좀 빠르게 역습으로 좀 전환하는 좀 식으로 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
그러니까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위주,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한 압박을 좀 통해서 볼 탈취고 좀 빠른 역습 위주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.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. 자,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안양이 수원 FC와 두 번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두 번 다 이제 안양이 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안양이 최근 이제 원정에서는 좀 연패 중이면서 이제 원정 경기력이 이제 좀 저조하고, 그리고 이제 수원 FC가 포항 상대로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기세가 확 올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어쩌면은 지금 뭐 흐름을 좀 제대로 탄 좀 수원 FC가 이제 안양 상대로 좀 리벤지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일단 이제 좀 최근 이제 좀 강주 상대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좀 슬슬 이제 좀 올라올 좀 기미를 좀 보이다가 직전 경기 포항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좀 다소 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원의 그 연승 흐름이 더 좀 더 좀 강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였을 때는 저는 요거는 네, 수원 FC의 한번 좀 리벤지를 좀 예상해 봅니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수원 FC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분석 결과 봤을 때 수원 FC 이제 승 쪽 보는 경기.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기를 좀 잘 좀 만들어서 이제 좀 골을 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렇게 만약에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충분히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이어갈 만한 좀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수원 FC 승,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 전북. 자, 광주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풀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 전북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우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김천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지금 거뒀고,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홈에서는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페이스가 좋은 그런 좀 강원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지금 4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는 무려 11연승 중으로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좀 급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홈 원정 뭐 가릴 거 없이 전부 뭐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비교적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 더 좀 좋기 때문에 되려 이제 원정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는 게 뭐 전북 입장에서는 더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드밴티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,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번 시즌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이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전북이다라고 전해드려 봐요.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전북이 그래도 광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정하며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뭐 컵백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좀 중원 장악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, 그리고 공격 루트 또한 이제 비교적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전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보다는 이제 주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지만, 아무래도 지금 뭐 전북보다는 이제 광주의 공격 퀄리티가 이제 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좀 강주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체력 소모가 좀 클 수가 있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밀릴 우려도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는 이제 좀 광주인데, 이제 최근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탈압박 능력도 좋다 보니까 그런 좀 광주의 그런 좀 강한 압박에 잘 좀 대응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대응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광주가 좀 체력적으로 좀 열세라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전북이 더 우세할 수 있다,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, 흐름, 경기력 모두 이제 전북이 더 우세할 뿐더러
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전북은 지금 원정에서 무려 이제 11연선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전북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뭐 전북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1위를 좀 잘 좀 굳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. 저는 승패를 보면은 이번에 전북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전북 승 쪽 보는 경기, 안 그러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 1 경기들은 마무리가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경기. 자, 부산 대 이제 부천. 자, 부산 같은 경우는 주전포드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러면서 현재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포워드진에서 좀 전력 누적 크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부진을 겪고 있고, 그리고 이제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현재 좀 부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에 반해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7경기 중에서는 6경기에서 승리를 쭉 거두면서 이제 최근 굉장히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양 팀의 좀 성적이 좀 많이 좀 상반되었을 만큼 이제 부천의 좀 성적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뭐 보통 이제 부산이 초반부터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시도하면서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, 최근에는 그렇죠, 부산의 그런 압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압박을 좀 통해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고, 그리고 현재 이제 공격 전개도 좀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압박이나 좀 공격 쪽에서의 그런 좀 공격 쪽에서의 그런 좀 능력 저하가 현재 좀 부산의 그런 좀 저조한 경기력에 지금 일조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있는 거죠, 부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. 자, 그에 반해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이제 뭐 공수 밸런스 및 탈압박 능력이 좀 좋다 보니까 좀 부산의 좀 압박에 좀 잘 대응하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,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이제 최근 좀 부산에 비해서는 이제 부천이 더 좀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이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뭐 흐름, 뭐 경기력, 뭐 공수 밸런스 등 뭐 전부 이제 부천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. 자, 다만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이제 부산이 이제 부천 상대로 이제 최근에 한 번도 좀 진 적이 없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대려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좀 이긴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상성에서는 이제 부산이 좀 많이 이제 앞서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지금 부산의 좀 상태를 좀 봤을 때 지금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좀 부천 상대로 이제 이길 거란 기대는 지금 크게 안 들고, 그리고 부천 역시 뭐 지금 부산 상대로 또 이제 손쉬운 좀 승리를 좀 거둘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배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자, 물론 이제 지금 뭐 부산이 확실히 좀 많이 좀 많이 지금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좀 홈 부산 상대로 이제 부천이 좀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할 거다라는 좀 기대는 좀 크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천이 좀 이긴다고 하면은 좀 1점 차 정도의 승, 한번 햄무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, 요 경기는 무승부로 이제 끝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무승부 쪽도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이제 부천 햄무알 무쪽 보는 경기. 네,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산 대 이제 화성. 자,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팀 내 핵심 코어인 이제 손준호 선수가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아산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꽤 클 수 있다고 보고,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.
자, 우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원 삼성, 그리고 인천, 그리고 이제 부천과 같은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좀 만나며 좀 패배해 이제 3연패 중에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대진이 많이 이제 어려웠던 그런 좀 아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런 좀 어려운 좀 대진을 이제 아산이 좀 극복하지 좀 못하면서 결국 지금 연패로 좀 이어져 이제 좀 페이스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천안시티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부산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지금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현재 뭐 흐름만 좀 놓고 보면은 이제 아산보다는 화성이 더 좀 좋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은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산 같은 경우는 좀 템포 조절에 이제 운영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두다가 이제 화성이 그렇죠 허용하는 쪽 공간을 좀 잘 활용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,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그래도 마냥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서질 않을 것으로 봅니다.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화성이 좀 나서는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제 죄다 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화성이 좀 소극적이보다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약간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,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.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화성이 현재 연승중으로 이제 흐름이 더 좋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뭐 화성의 지금 경기력이 뭐 그리 좀 좋은 편은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 좀 떨어질 줄 우려가 있다고 봐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산이 지금 뭐 화성 상대로 좀 패배, 솔직히 뭐 4연패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산이 좀 상대했던 그런 뭐 인천, 뭐 수원 삼성, 이제 부천과 같은 좀 팀들보다는 이제 이번 상대 이제 화성이 훨씬 더 이제 아산 입장에서는 수월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대려 이제 아산이 좀 좋은 결과를 좀 거둬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뭐 아산이 뭐 이렇게 좀 부진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화성과는 좀 차이가 좀 그래도 크게 좀 나다 보니까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좀 차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아산이 좀 반등할 기밀이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산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산 승 쪽 보는 경기, 안 그럼 어느 관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충북 청주 대 이제 김포. 자, 일단은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주전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일단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지금 2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,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6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, 그래도 이제 여전히 좀 원정에서는 지금 뭐 힘을 좀 못 쓰고 있고, 그리고 그만큼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도 이제 어느 정도 큰 그것 좀 김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최근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 및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스피디하게 이제 공격이 지금 전개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전개 위주로, 이제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 위주로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근데 이제 다만 뭐 아까도 뭐 언급했듯이 이제 김포가 지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, 그리고 최근 이제 충북 청주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약간 지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원정에서 지금 김포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유리한 좀 고지를 좀 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봅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이제 홈에서 충북 청주의 좀 득점력이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대려 좀 김포가 좀 밀릴 수도 있다.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.
아무래도 지금 뭐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좀 기록 중인 그런 좀 충북 청주이기 때문에 이런 좀 충북 청주의 그런 홈에서의 좀 좋은 득점 흐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공격에서도 오히려 좀 충북 청주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있다,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충북 청주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김포가 지금 원정에서 좀 열세라는 점이 더 중점적으로 좀 봐서 이런 점을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충북 청주 프랜스 좀 보는 경기. 근데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 오바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천안시티 대 이제 경남. 자,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퉁가 그리고 이정현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럼 현재 좀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고, 그리고 이제 퉁가라가 지금 빠진 거는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꽤 크다는 점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경남이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이제 천안시티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,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려 지금 7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양 팀 다 지금 하락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7경기 중 6경기를 졌을 만큼 이제 패배하는 경기가 좀 많았다,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. 자, 일단은 뭐 초반부터 뭐 천안시티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탈압박을 좀 통해 이제 천안시티의 좀 압박에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천안시티의 그런 수비 뒷공간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고 있는 그런 좀 천안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좀 뒷공간 허용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발생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좀 이런 점은 이제 좀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물론 이제 경남이 지금 현재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원정 득점력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전남 상대로 이제 2골이나 좀 취소가 좀 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, 그리고 현재 뭐 천안시티의 그런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경남이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 이제 득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론 지금 원정에서의 뭐 경남의 좀 득점력이 뭐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, 그래도 가장 최근 원정 경기, 그것도 이제 경남 상대로는 이제 생각보다 좀 위협적이면서 효율적인 좀 공격이 좀 잘 좀 보이면서 원정에서도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날 좀 기미를 좀 보였었어요. 네. 그죠. 이제 그리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보다는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좀 천안시티에서도 그런 좀 전남 상대로 좀 보였던 그런 좀 위협적인 그 좀 공격을 잘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게다가 지금 뭐 천안시티도 천안시티가 하지만 뭐 경남 역시 뭐 공격적이가 좀 강렬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만 하다고 좀 볼 수가 있네요. 자, 물론 뭐 그래도 확실히 뭐 경남의 그런 경남을 좀 무작정 보기는 좀 리스크가 좀 크긴 하지만, 그렇다고 이 경기를 뭐 천안시티가 솔직히 뭐 경남을 좀 잡을 거다라고 좀 보기는 더 어려운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뭐 경남이 지금 뭐 원정에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좀 정배를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천안시티 프랜스보다는 경남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확실히 좀 경남이 그런 좀 최근 좀 전남 상대로 원정에서 좀 보여줬던 그런 좀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천안시티 상대로 이제 생각보다 좀 공격이 좀 터져서 좋은 결과를 좀 만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경남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경남 승 쪽 보는 경기,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K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오무지자님 반갑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대단히 좀 감사드리고,
그리고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이제 채팅으로 좀 질문 주시면은 바로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오늘은 좀 잠깐만요. 클로징 멘트가 조금 바뀌었네요. 네,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,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